야후 재팬의 시바타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 FM이라는 기반 모델의 학습, 추론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입니다. 시바타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야후 재팬에 입사해 야후 재팬 연구소에서 상석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자연 언어 처리입니다. 저는 심층 학습을 이용한 일본어의 자연 언어 처리에 관한 연구와 최신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기여에 관한 개발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장기와 바둑이고 둘 다 유단자입니다. 최근 기반 모델, 영어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반 모델이란 텍스트와 이미지 등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질의 응답과 평판 분석 등 다양한 태스크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기반 모델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기반 모델이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논문에서 스탠포드 그룹이 제창한 언어입니다. 기반 모델에는 언어 처리 모델인 BERT GPT-3, 언어와 이미지의 멀티모달 모델인 클립 등이 포함됩니다. 기반 모델은 언어 처리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기반 모델의 하나인 BERT에 포커스하겠습니다. BERT는 구글이 2018년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BERT는 Bidirection Encode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의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에 관해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BERT는 다양한 언어 처리의 태스크로 과거의 모델에 비해 대폭적인 정확도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BERT의 특징 중 하나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 두 가지 스텝입니다. 여기에 BERT의 개요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사전 학습과 오른쪽에 파인 튜닝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사전 학습에서는 대규모 텍스트를 이용해 언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위키피디아는 약 2천만 문장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대규모 텍스트가 이용되어 사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전 학습에서는 랜덤으로 감춰둔 단어를 주의 단어를 통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즉 빈칸 채우기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랜덤으로 단어를 숨겨둡니다. 예를 들면 제일 위에 있는 감춰져 있는 경기라는 단어를 주변의 단어인 자동차 또는 조사인 은는 사륜으로부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감춰져 있는 단어를 주변의 단어로 경기 이런 단어로부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문제를 계속 함으로써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는 랜덤으로 단어를 감추면서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동으로 정답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대규모 텍스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은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대체로 수십일 걸립니다. 단 학습은 한 번만 하게 되면 학습한 모델은 사내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파인 튜닝에서는 아래 태스크, 즉 실제로 풀고 싶은 태스크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예로서 평판 분석, 즉 입력문이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재밌었다라는 입력에 대해서 포지티브, 다음도 포지티브, 마지막 이 영화는 재미없었다, 네거티브
라는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파인튜닝에서는 입력문에 대한 라벨을 수동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수천에서 수만 정도 됩니다. 이 파인튜닝은 사전 학습에서 학습한 모델을 왼쪽 아래에 있는 모델을 스타트로 해서 아래 태스크가 풀릴 수 있도록 튜닝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파인튜닝은 사전 학습과는 달리 비교적 단시간에 끝나고 몇십 분에서 몇 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사전 학습에서 계속 단련된 모델에서부터 스타트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버트의 개요로 이와 같이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눔으로써 강력한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버트는 대단히 강력한 모델이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버트와 같은 기반 모델을 구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반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자연언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엔지니어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자연언어 처리 엔지니어여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델을 잘 구사할 수 있다 해도 각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큰 낭비가 발생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버트와 같은 기반 모델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모델과는 달리 각 태스크에서 독립된 코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utoFM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반 모델의 학습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 설명할 내용의 흐름입니다. 먼저 AutoFM이란 무엇인지 그 설계 개념과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후 재팬 사내에서의 유스 케이스, 구체적으로는 검색 쿼리 카테고리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oFM은 무엇냐인데 AutoFM은 조어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AutoML이라는 기계학습을 자동화하는 개념과 처음에 설명드린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줄인 FM을 붙여서 만든 AutoF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utoFM은 보다 자세하게 기반 모델의 학습, 추론을 자동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야후 재팬 사내 AI 플랫폼 상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AutoFM 목적으로는 기반 모델의 학습, 검토, 디플로이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유저는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학습 혹은 평가 파일을 준비하게만 되면 파인튜닝에서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파일에서는 각 행이 한 개의 학습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왼쪽이 입력문, 오른쪽이 입력문에 대한 정답 라벨이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정답 라벨은 수동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 데이터만을 줌으로써 유저는 코드를 일절 쓰지 않아도 되고 구현하는 수고와 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디자인에 대해서인데 두 개의 커다란 설계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 코드를 피함으로써 속이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이나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코드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텐서플로우의 OSS인 공식 스크립트를 베이스로 그것을 조금 개량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적인 학습, 추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내 AI 플랫폼 상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이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범용적인 부분과 프로젝트 고유의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고유의 부분을 메인 프로그램의 하드 코딩에 가면 복수의 프로젝트에서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범용적인 설계를 해서 프로젝트 고유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스템 외부로 빼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내 AI 플랫폼 상에서의 시스템 구동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 즉 파인 튜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레이크 타워라고 불리는 사내의 학습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학습 파일을 서버에 두고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잡을 서브밋하기만 하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설정 파일을 기술합니다. 파란 글자로 써 있는 것은 검증 셋에서의 성확도의 최대화가 목표임을 기술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에폭스와 그리고 학습률의 조합을 몇 개 탐색할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 파일을 준비하고 상기와 동일한 잡을 서밋하기만 하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복하게 되면 이 구조는 새롭게 구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내 AI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OSS ML 플로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발려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어느 조건으로 파인 튜닝을 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멜프로를 가져서 실험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 행이 하나의 파인항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의 출력과 정답을 보기 쉽게 하는 것은 모델을 검토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분석 결과 부여를 제공하고 시스템 출력과 정답을 보기 쉽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디플로이입니다. 이것은 사내에 내재되어 있는 커티샤크라고 불리는 매니지드 추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커맨드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모델을 디플로이할 수 있고 디플로이한 후에는 이와 같은 커맨드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시스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조금 전 설명드린 극성 분류 태스크를 실행하고 있고 입력문에 이 책을 사길 잘했다를 넣게 되면 아래에 나와 있는 듯이 시스템 출력이 포지티브로 그 확신도가 그 위에 표시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본어의 문자열을 취급하면 함에 있어서 전 처리, 즉 문자열에서 단어의 아이드로 변환하는 처리가 필요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은폐함으로써 유저는 이와 같이 일본어문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샤네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오토 FM은 성립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토 FM의 기본적인 개념과 동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야후 재팬 사내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토 FM은 범용적인 설계로 되어 있고 학습 데이터를 바꾸기만 하면 다양한 태스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은 처음에 설명한 극성 분류에 대한 것이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검색 쿼리의 카테고리 분류에서도 동일하게 검색 쿼리와 그 카테고리를 주기만 하면 동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리토쪼라는 스위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맛집, 레시피, 요리, 소프트뱅크, 스마트 디바이스, 기업, 조직 이런 카테고리라는 식으로 값을 주게 됩니다. 오토 FM은 검색을 모릅니다. 단순히 이 학습 데이터가 주는 것으로 그 소스 안에서 카테고리 분류를 하는 것이 기술됩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예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안에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것이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카테고리 분류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쿼리 로그는 유저의 요구와 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검사 쿼리 로그를 분석하는 위해서 통상 쿼리의 인명, 상품명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카테고리마다로 분석이 됩니다. 여기서 분석을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쿼리 로그는 대단히 롱테일입니다. 꼬리가 깁니다. 따라서 저 빈도의 쿼리가 높은 정밀도로 분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쿼리 로그에는 매일 생성되는 새로운 단어와 전문 용어가 점점 들어옵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토FM을 이용해 버트에서 검색의 카테고리 분류를 실시합니다. 버트는 쿼리의 카테고리 분류에 있어서도 예전에 기계학습 수법보다 훨씬 나은 정확도를 달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검색 쿼리의 카테고리 분류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인 버트의 설명에서 검색 쿼리의 카테고리 분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전 학습에서는 위키페디아에서가 아니라 야후 재팬의 검색 쿼리의 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키페디아에서는 타임리로 적시에 새 단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의 로그인은 약 5천만의 쿼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야후 로그인 등의 쿼리를 사용합니다. 방금 전 버트의 일반적 설명과 같이 일반적인 언어의 학습을 실시합니다. 모델에는 약 15일이 있습니다만 학습된 것은 사내에서 공유를 하므로 각 프로젝트마다 따로 학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쪽에 파인 튜닝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검색 쿼리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카테고리 페어에서 되는 학습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건 약 3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분류로 이것을 멀티 분류라고 하는데 하나의 검색 쿼리에 복수의 카테고리가 분류가 될 수 있는 문제 결정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나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기업 조직 등 두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파인 튜닝은 대체로 1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마리토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리토쪼를 어째서 정확하게 미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마리토쪼는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디저트입니다. 사전 학습에서 사용된 검색 로그에서는 마리토쪼란 마리토쪼, 편의점 등의 단순 단어로 함께 검색이 됩니다. 마리토쪼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리토쪼가 편의점, 레시피, 고디바 등과 함께 검색이 되므로 마리토쪼가 디저트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트도 실시됩니다. 마리토쪼와 같은 것으로서 비슷한 것으로 일본의 도라야끼라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이 도라야끼도 같은 식으로 레시피와 편의점 등과 같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한 검색 로그에 대해서 조금 전 설명한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 두 행을 비교해 보면 레시피에서 감추어진 마리토쪼를 추측하고 오른쪽도 같이 레시피에서 감춰진 도라야끼를 추측해 같은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줄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는 마리토쪼에서 감춰진 편의점을 추측하고 오른쪽에서는 도라야끼에서 감춰진 편의점을 추측하는 같은 일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학습을 계속해 나가면 최종적으로 마리오토츠와 도레야끼는 같은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같은 벡터르 표현이라는 것이 학습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인 튜닝을 실시합니다. 파인 튜닝용의 학습 데이터로 도라야끼는 미식, 레시피, 요리 인 카테고리에 있다라는 것을 모델에 가르치면 왼쪽에 사전 학습으로 마리토츠와 도라야끼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마리토츠를 정확하게 미식 또는 레시피, 요리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마리토츠와 같은 새로 생긴 단어 또는 전문 용어는 왼쪽에 있는 웹의 검색 로그에서 사람이 정답을 만드는 일 없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인 튜닝에서는 코어가 되는 말, 여기서는 도라야끼 같은 것을 사람이 카테고리를 세는 것만으로 좋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처럼 버트의 두 종류의 학습의 틀을 사용해 새 단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카테고리 수는 대체로 50개 정도, 인명, 조직명, 미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출력과 정답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가 하는 지표의 하나인 마이크로 F1으로 평가를 하면 오른쪽 위에 표시된 것처럼 75.5가 됩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사전 학습에서 사용한 텍스트로 바꿨을 경우의 정확도를 표시합니다. 우선 사전 학습을 사용한 위키피디아에서 했던 검사 쿼리와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F1을 사용했습니다. 오렌지표의 위키피디아는 일정합니다만 저희 검색 로그에 있는 검색의 로그를 늘렸을 때 늘리면 늘릴수록 검색의 양을 표현했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를 사용한 것보다 파란색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인을 늘리면 늘릴수록 검색의 쿼리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밀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출력의 예입니다. 쿼리에 무엇을 대응하면 시스템에 출력을 하는가를 나타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에서 값을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신호여도 정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류가 되고 있어 버트여도 대단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탁시라는 경우 탁시라는 문자역에서 끌리지 않고 타이틀명과 영화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가지는 원피스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타이틀명,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또 원피스는 패션, 제품, 상품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면 예전에는 모델이어도 정확하게 분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밑에 예를 들면 원피스 1015 이런 숫자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만화, 애니메이션, 타이틀명, 텔레비전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대단히 강력하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분류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으로 해서 사내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카테고리 분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색 로그인을 갱신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왼쪽에 2021년에 한
내용과 그리고 2022년에 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모델이라면 오미크론株라고 하는 당시에는 코로나의 오미크론이 아직 유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수로 금융, 투자 등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2022년 모델이라면 정확하게 건강, 의료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모그라이더처럼 최근의 레저 모그라이더처럼 사람 이름 유명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 인력으로 하는 파인 튜닝용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으로 신조어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모델을 갱신하는 틀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현재 주로 버트에 의한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토큰 레벨의 분류, 주로 고유 표현 분석을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것, 버트 이외의 모델, 예를 들어서 엔코더, 디코더 모델과 같은 생성 모델과 문장 벡터 학습을 하는 타스크 등 또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를 주로서 움직이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텐서플로우 2X에서 공식 스크립터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넓이 사용하고 있는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도 백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웹상에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공유해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도 오토FM을 사용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것으로서 보다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토FM은 기반 모델 학습, 추론, 그리고 자동화 플랫폼으로서 사내 AI 플랫폼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요망이 있으시다면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기능 확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선 질문하신 분께서 질문을 받아서 세션을 좀 깊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포함해서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왼쪽에 있는 퀘스천 마크로 투고를 하실 수 있으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라인의 마키타 미츠하루 씨입니다. 마키타 씨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라인 주식회사의 마키타라고 합니다. 평소 하이퍼크로바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션을 들으시고 어떤 게 신경이 쓰이셨나요? 네, 아주 흥미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오토 FM을 하는 것으로 서비스 사이드 엔지니어가 개별적으로 그 모델을 만들거나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하기 쉽게 된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비포 애프터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포에는 모델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모델을 실행하고 했습니다만 못하는 데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한다. 아니면 충분한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편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한 분은 그런 구현면에서 고생하는 것이 없이 간단하게 이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연 중에서 프로젝트 스페시픽으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꾸로 NLP는 전처리라든지 공통화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니즈는 어떤가요?
네, 전처리에 관해서는 공통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프로젝트 스페시픽은 안 됩니다. 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프로젝트 고유의 코드라는 것은 도중에 어떤 API의 출력을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그거를 좀 변경하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API의 출력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도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출력을 해서 거기서 조금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범용적인 거랑 프로젝트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실제 서비스용과 여러 가지 복수의 환경들로 나누어서 구축을 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오프라인에 의한 처리, 네, 후반부에 보여드린 검색 쿼리의 카테고리의 분류 결과를 매치 처리해서 그 결과를 분석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중에 설명한 것처럼 API의 출력을 사용해서 리얼타임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크게 나타서 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러나 테이스트는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 어느 정도의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인데요. 폭이 넓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기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범용적인 위키피디아인데요. 네, 후반부와 같은 폭이 넓은 거는 위키피디아하고는 분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정의 도메인의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도중에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후 재팬의 차원들의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모델을 어디까지 다양한 모델을 만들지, 검색이나 로그면 매달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면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 모델은 어느 정도의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향후에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단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주기일까요? 검색 로그일 텐데요. 아마 한 달 단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추론할 때 토크나이제이션으로 전처리는 은폐한다고 하는데 은폐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좀 자세한 얘기가 되어버리겠는데요. 도중에 설명하듯 텐서플로우 같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토크나이 하는 부분도 텐서플로우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편리한 한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다양한 기계 학습 계통의 테스트 데이터라든지 학습 데이터의 관리나 메인터넌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향후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것은 중심적으로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델 쪽은 그닥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학습 데이터는 가장 소박한 방법으로는 수동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야후 재팬에 클라우드 소싱을 한다든지 클립 로그에서 자동 생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성 방식이 있습니다. 역시 충분한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으로 하는 것, 그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게 안정절이든지 시스템 출력을 잘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면도 향후에 계속 제공을 해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NLP 모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나가시려고 생각하는 인식이 맞습니까? 최근에는 매칭 모델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음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모델로 굉장히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습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토 FM을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A가 작성한 기반 모델을 B가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이런 이용의 서포트는 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든 모델을 사내에서 공유하는 그 틀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델 허브 여러 사람들이 만든 것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내에서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용을 서포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는 예스이긴 한데요. 조금 더 공유가 간단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입니다. 사내 AI 프로트를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오토 FM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구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굉장히 힘든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설명했듯이 OSS 텐서플로우의 OSS를 이용했는데 일본어를 대응한다든지 내 분석 결과를 보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주변의 부분들에서 구현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토크나이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